라살은 기병으로 살다가 기병으로 죽었습니다. 레르몬토프는 구사르 장교이자 시인으로 자기 소설의 결투를 현실에서 재현하듯 죽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기병의 시대가 완전히 끝난 뒤에도 기병의 정신을 문학으로 살려낸 작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베르너 베르겐그린, 발트 독일인, 울란, 창기병, 출신 장교, 그리고 나치치하에서 침묵으로 저항한 이야기꾼. 1892년 러시아 제국령 리가, 스웨덴 혈통의 발트 독일인 위사 가문에서 베르겐그린이 태어납니다. 발트 독일인이란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러시아 차례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문화적으로는 독일어를 쓰고 독일 전통을 지킨 소수 지배계층.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르 정부의 러시아화 정책에 밀려 가족은 독일로 이주했고, 소년 베르겐그린은 리벡의 카타리네움 김나지움에 입학합니다. 토마스만이 다녔던 바로 그 학교. 이후 마르부르크, 베를린, 미넨에서 신학, 동문학, 미술사 등을 전공했으나 학위는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1914년 전쟁이 터집니다. 베르겐그린은 형제들과 함께 자원입대합니다. 두 형제 모두 전사했습니다. 베르겐그린 자신은 울란, 독일 창기병으로 동부전선에 배치됩니다. 이후 보병으로 전환해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발트 출신이라 러시아어와 라트비아어에 능통했기에 참모부 통역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1918년에는 키예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19년 볼셰비키의 발트 침공에 맞서 베르겐그린은 발트 위용군의 기병 소위로 입대하여 고향에서 적군과 싸웁니다. 기병으로 두 번이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이 경험은 평생 그의 문학을 관통하는 원체험이 됩니다. 위용군 해산 후 베를린에 정착한 베르겐그린은 저널리스트로 출발합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어가 모국어처럼 편했던 발트인이었으니까요. 1923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1927년 전업 작가가 됩니다. 1935년 대표작 대폭군과 재판이 출간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무자비한 폭군이 신하들의 약점을 시험하는 이야기. 소설의 대부분은 히틀러 집권 이전인 1933년 전에 쉬어졌지만 출간 시점에서 이것은 명백한 알레고리로 읽혔습니다. 친구이자 외교관 카를 야코프 부르크하르트는 섬뜩한 경고라고 평했고 지식인 독자들은 대담한 용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나치 기관지 민족의 관찰자는 이 소설을 르네상스의 총통소설이라 칭찬하며 위험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1936년 베르겐그린은 가톨릭으로 개종합니다. 같은 해 아내 샤를로테의 혈통이 문제가 됩니다. 작곡가 파니 맨델스존의 증손녀로 유대 혈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1937년 베르겐그린은 제국문학원에서 독일 문화건설에 부적합한 인물로 추방됩니다. 사실상 출판 금지. 그러나 그는 망명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시를 쓰고 돌려 읽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두고 나치시대 비밀시 문학의 정점이라 평가합니다. 1942년 미넨 졸른의 자택이 폭격으로 파괴되자 티롤의 아헨키르이로 피신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스위스와 로마를 거쳐 바덴바덴에 정착한 베르겐그린은 자신의 원체험, 기병 장교의 삶을 문학으로 결산합니다. 1952년 출간된 마지막 기병대위, 리트마이스터란 기병대위를 뜻하는 독일 기병대의 고유한 칭호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돈키호테와 도데, 소설의 허풍선이 타르타랭을 합쳐놓은 듯한 노 기병 장교. 와인과 음식, 긴 담론, 광택낸 장화, 깃펜, 그리고 일화를 사랑하는 이 인물은 기사와 백작과 대령들이 오직 흥분을 위해 싸우던 시절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려줍니다. 현대전쟁은 말이 안 됩니다. 대중과 기계가 실질적 이득을 위해 싸우니까요. 이 소설은 발트 독일 귀족 사회에 대한 베르겐그린의 유년기 기억을 녹여낸 자전적 작품이었고, 기병대위의 여인, 1954, 세 번째 화환, 1962으로 이어지는 3부작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말과 기수는 3부작 이전부터 베르겐그린 문학의 평생 주제였습니다. 유년기의 나무말 놀이에서 1차 대전 기병 복무까지 인간과 말의 교감을 다룬 시와 단편들이 말의 인사, 말과 기수에 관한 이야기와 시라는 선집으로 묶여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의 단편집, 프랑스 태생의 쌍둥이 남매, 신화와 전설에서 역사적 실화까지 다양한 소재를 고전적 문체로 직조한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베르겐그린 특유의 간결한 서사와 문학적 깊이가 농축된 원숙한 노년의 산물이었습니다. 1964년 9월 4일 바덴바덴
베르겐 그린은 72번째 생일을 열이틀 앞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온란으로 시작해 위용군 기병으로 싸웠고 나치에게 추방당한 뒤에도 침묵하지 않았으며 기병이 사라진 세계에서 기병의 이야기를 쓴 남자. 신화와 전설과 역사 속에 살아있던 세계가 20세기의 전쟁과 혁명으로 소멸해 갈 때 베르겐 그린은 그 세계를 문학 안에 보존하려 했습니다. 라살이 말 위에서 죽고 레르몬토프가 결투로 죽은 뒤 베르겐 그린은 그들의 세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세계를 기록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1957년 사라져가는 발트 독일인의 운명을 두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풍미와 유쾌함을 동시에 갖추고 사라지는 것도 가능하다.